단 3일 만에 집에서 모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걸 모르면 평생 모기약에 중독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모기약 때문에 폐가 망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모르고 계신가요? 어젯밤에도 손주방에 목조 스프레이를 뿌리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모기를 잡으려고 뿌린 그 스프레이가 실제로는 가족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매일 밤 틀어놓는 홈매트나 액상 리퀴드 제품도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런 제품들 대부분에는 프탈레이트계 용매제와 함께 피레스로이드계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들은 흡입 시 뇌 신경 전달 물질을 교란시켜 어르신들에겐 두통, 어지럼증, 기억력 감퇴를, 어린아이들에게는 기침, 천식, 호흡 곤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수면 중 8시간 이상 같은 공간에서 계속 흡입하게 되면 신경계에 장기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고 보고서가 이미 국내외에서 반복적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잠깐의 편안함을 위해 매일 밤 흡입하는 이 물질들이 오히려 우리 가족의 폐와 뇌를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다면 과연 편안이 진정 편할까요? 특히 6세 이상 단 3개월만 사용해도 폐 기능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화학 물질이 몸에 축적되면서 심폐의 위험까지 높인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작년 한 해 동안 모기약 중독으로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 중 절반 이상이 75세 이상 어르신들이었어요. 하지만 반가운 소식 또한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5가지 천연 방법으로 모기를 치한 가정들을 3개월간 추적 조사한 결과 모기 발생률이 평균 87%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화학약품 한 방울 없이 말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공개할 5번째 방법은 제가 50년 한의학 연구 끝에 발견한 최강의 비밀입니다. 그것은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식물입니다. 토마토 잎에 들어있는 토마틴 성분이 열매보다 5배나 많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그리고 이 성분이 시중 어떤 모기약보다도 강력하다는 걸 말입니다. 실제로 제가 직접 실험했을 때 토마토 즙을 바른 팔에는 30분 동안 모기가 한 마리도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이 비법을 쓴 81세 한복동 어르신은 알레르기가 심한 손주가 하룻밤을 처음으로 편히 잤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이 토마토 활용법에는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과 특별한 바르는 법이 있습니다. 이건 마지막에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토마토 최종 비법을 포함해서 집안에서 모기를 완전히 박멸하는 5가지 방법과 함께 혹시 물린 상처까지 추가로 모두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로는 지금 모기 때문에 얼마나 고생 중이신지 솔직하게 알려주세요. 여러분 상황에 딱 맞는 추가 비법을 댓글로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특히 손주들 건강이 걱정되는 자녀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가족 건강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여름 부산에 사는 74세 이정순 할머니가 제게 이런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창문도 다 닫고 모기약도 뿌렸는데 밤만 되면 어디선가 모기가 나타나요. 하루 종일 잡아도 끝이 없어요. 이런 경우 저는 가장 먼저 부엌이나 주방 그리고 화장실을 확인해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모기의 90%가 바로 하수구에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기 한 마리가 일생 동안 낳는 알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무려 500개입니다. 그리고 이 알들이 고인 물만 있으면 단 일주일 만에 성충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집 하수구에서 수백 마리의 모기 유충이 자라고 있을 수 있어요.
특히 부엌이나 주방 싱크대나 화장실 배수구처럼 늘 축축하고 따뜻한 곳은 모기에게 최고의 산부인과 병원이나 다름없습니다. 음식 찌꺼기나 비누 찌꺼기까지 있으면 영양만점 5성급 호텔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배수구에 고인 물을 그냥 빼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벽면에 붙어 있는 미세한 물방울만으로도 모기 알은 충분히 보호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50년 한의학 경험으로 개발한 황금조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베이킹소다 폭탄법입니다. 베이킹소다 한 컵을 배수구에 부어주세요. 그냥 뿌리는 게 아니라 구석구석 골고루 들어가도록 숟가락으로 밀어 넣으셔야 해요. 베이킹소다는 모기 알의 단백질막을 녹여서 부활을 완전히 차단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식초 화산 폭발법입니다. 10분 후에 식초 반 컵을 천천히 부어주세요. 이때 부글부글 거품이 올라오면서 마치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이 거품이 배수구 안쪽 구석구석까지 들어가서 모기 유충과 알을 완전히 박멸시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끓는 물 마무리법입니다. 거품이 가라앉으면 주전자에 물을 팔팔 끓여서 천천히 부어주세요. 100도의 끓는 물은 어떤 모기 알이나 유충도 즉시 박멸시킵니다. 이때 너무 급하게 부으면 화상 위험이 있으니 천천히 부어주는 것이 중요해요. 마지막에 빠뜨리면 안 되는 것이 굵은 소금 방어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굵은 소금 한 줌을 뿌리고 마개를 닫아주세요. 굵은 소금은 습기를 빨아들여서 모기가 다시 서식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일반 소금이 아니라 굵은 소금을 써야 하는 이유는 굵은 소금이 물에 천천히 녹으면서 오래도록 습기 제거 효과를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방법을 쓴 이정순 할머니는 3일 후에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모기 한 마리도 안 보여요.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 작업은 저녁에 하시고 하룻밤 그대로 두셨다가 다음날 아침에 찬물로 헹궈주세요. 밤사이 성분들이 완전히 배수구 깊숙이 스며들어서 효과가 배가 됩니다. 화분 받침대, 에어컨 물받기, 냉장고 뒤쪽까지도 같은 방법으로 처리해주면 됩니다. 이런 곳들이 모기 번식의 숨은 온상이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번식지를 없애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기까지는 막을 수 없겠죠. 다음 장에서는 집 전체를 모기가 혐오하는 공간으로 만드는 양파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양파를 그냥 두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조합이 있습니다. 지난 봄 대구에 사는 72세 박영호 어르신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양파 껍질이 모기를 쫓는다고 해서 해봤는데 별 효과가 없네요. 혹시 제가 잘못한 건가요?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양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마늘과 함께 했어야 진짜 위력을 발휘해요. 여러분, 양파 하나만으로는 모기 퇴치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마늘과 함께 쓰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왜 그럴까요? 양파에는 황화합물이,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둘이 만나면 모기에게는 독가스나 다름없는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사람에게는 전혀 해롭지 않지만 모기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신호로 작용하는 거죠. 실제로 프랑스 농촌에서는 아직도 할머니들이 이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그들은 이것을 그랑메르의 비밀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 그럼 제가 개발한 양파 마늘 황금 조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재료입니다. 양파 껍질 한 줌과 마늘 껍질 반 줌을 준비하세요. 이때 중요한 건 껍질이 완전히 말라야 한다는 점입니다.
젖은 껍질을 쓰면 금방 썩어서 오히려 벌레를 불러올 수 있어요.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자연 건조입니다. 껍질들을 깨끗이 씻어서 베란다나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이틀 정도 바싹 말려주세요. 급하시면 전자레인지에 30초씩 2번 돌려서 말려도 됩니다. 이때 태우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여기서 핵심은 황금 비율 조합입니다. 말린 양파 껍질과 마늘 껍질을 2:1 비율로 섞어주세요. 양파 껍질이 마늘 껍질보다 2배 들어가야 냄새의 균형이 맞습니다. 마늘이 너무 많으면 사람에게도 냄새가 강해져요. 이제 중요한 과정인 망의 담기입니다. 통풍이 잘 되는 양파망이나 헌 스타킹에 넣어주세요. 이때 너무 꽉 채우지 마시고 공기가 잘 통하도록 여유있게 넣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전략적 배치입니다. 현관, 창문, 베란다 그리고 모기가 자주 보이는 곳에 걸어 두세요. 특히 침실 문 위쪽에 하나 걸어두시면 밤에 모기가 침실로 들어오는 걸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어요. 여기서 특별한 팁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냉동실에 하루 넣었다가 말리면 효과가 더욱 강해집니다. 냉동 과정에서 세포벽이 터지면서 유효 성분이 더 잘 나오게 되거든요. 박영호 어르신이 방법을 쓰신 지 일주일 후에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모기가 눈에 안 띄더라고요. 그런데 냄새도 전혀 안 나고요. 맞습니다. 이 조합의 장점은 사람에게는 냄새가 거의 나지 않으면서도 모기에게는 강력한 방충 효과를 낸다는 점입니다. 주의할 점도 알려드릴게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갈아주셔야 해요. 시간이 지나면 유효 성분이 날아가거든요. 그리고 비 오는 날에는 실내로 들여놓으셨다가 날이 개면 다시 밖에 내놓으시면 됩니다. 이 방법으로 집안 전체를 방어막으로 만들었다면 이제 더 적극적으로 모기를 퇴치할 차례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모기를 유인해서 완전히 포획하는 놀라운 비누 거품 트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정말 신기해요. 모기들이 스스로 들어와서 빠져나가지 못하거든요. 3년 전 여름 제가 진료하던 69세 김순옥 여사님이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선생님, 모기를 쫓는 것보다 아예 잡아버릴 수는 없을까요? 요 쫓기만 하니까 자꾸 다른 데서 나타나요. 그때 저는 한의학 고서에서 본 기록이 떠올랐습니다. 조선시대 공중에서 쓰던 감노수 함정법이라는 방법이었어요. 현대식으로 응용해서 만든 게 바로 이 비누 거품 트랩입니다. 이 방법의 원리는 매우 영리합니다. 모기는 단맛에 끌리는 성질이 있어요. 그런데 비누 성분은 모기의 호흡기를 마비시켜서 물에 빠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한마디로 달콤한 유혹으로 모기를 유인한 뒤 완전히 획하는 거죠. 제가 3년간 연구해서 완성한 황금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자, 우선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넓은 그릇에 미지근한 물 1컵을 준비하세요. 너무 차가우면 설탕이 안 녹고 너무 뜨거우면 비누 거품이 금방 사라져요. 그 다음에는 설탕을 황금 비율로 넣어주세요. 설탕 2숟가락을 넣고 완전히 녹을 때까지 저어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설탕의 양입니다. 너무 적으면 유인 효과가 떨어지고 너무 많으면 끈끈해져서 트랩 역할을 못해요. 여기서 비밀 재료를 투입할 차례입니다. 주방용 중성 세제 몇 방울을 넣어주세요. 이때 향이 강한 세제는 피하시고 모양이나 레몬 양 정도가 좋습니다. 모기는 강한 인공향을 싫어하거든요. 이제 마법의 순간, 거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숟가락으로 살살 저어서 거품을 내주세요. 이때 너무 세게 젓지 마시고 표면에 얇은 거품막이 생길 정도로만 저어주세요.
거품이 너무 많으면 모기가 물 표면을 못 봐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 넣느냐입니다. 이 트랩을 모기가 자주 출몰하는 곳에 넣어 두세요. 특히 침실 모서리, 화장실 구석, 부엌이나 주방 싱크대 근처가 효과적입니다. 작은 전등 근처에 넣으면 더욱 좋아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모기는 이산화탄소와 단맛에 끌려서 트랩에 접근합니다. 그런데 물 표면의 비누 성분 때문에 표면 장력이 약해져서 모기가 물에 앉자마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비누 성분이 호흡기를 막아서 다시 날아오르지 못하게 됩니다. 김순옥 여사님은 이 방법을 쓰신 첫날 밤에 트랩 안에서 모기 1마리를 발견하셨다고 해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이렇게 효과가 좋을 줄 몰랐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성공률을 높이는 특별한 팁들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간을 잘 맞춰서 설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질 무렵과 새벽에 모기 활동이 가장 활발해지니까 이 시간에 맞춰서 트랩을 설치하세요. 그리고 모기도 학습 능력이 있다는 걸 아셔야 해요. 3일마다 위치를 바꿔주세요. 같은 자리에 계속 두면 모기들이 경계하게 됩니다. 청소와 교체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완전히 비워서 깨끗이 씻고 새로 만들어주세요. 죽은 모기가 쌓이면 냄새가 나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이런 방법도 써보세요. 트랩 옆에 작은 등을 켜두면 됩니다. 모기는 불빛에 끌리는 습성이 있거든요. 이 방법의 놀라운 점은 24시간 내내 작동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무시는 동안에도 계속 모기를 잡아주거든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다음 장에서는 살아있는 식물로 모기가 절대 접근할 수 없는 요새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질과 로즈마리만 있으면 되는 정말 간단한 방법이에요. 작년 가을 인천에 사는 77세 최명자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나이가 들어서 복잡한 건 잘 못해요. 그때 저는 할머니께 바질과 로즈마리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 두 식물은 그냥 키우기만 해도 천연 모기 퇴치제가 되거든요. 게다가 요리에도 쓸 수 있고 집안 공기도 맑게 해주니까 석삼전라고 말씀드렸죠. 왜 바질과 로즈마리일까요? 바질에는 로테논과 리날롤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모기의 후각을 완전히 마비시켜서 사람을 찾지 못하게 만들어요. 로즈마리에는 캠퍼와 리모넨이 들어있는데 이건 모기의 신경계를 교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두 식물을 함께 키우면 서로 보완 작용을 해서 효과가 배가 된다는 점입니다. 바질이 모기를 혼란스럽게 만들면 로즈마리가 완전히 쫓아내는 거죠.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화분 배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화분 고르기입니다. 바질과 로즈마리 화분을 각각 하나씩 준비하세요. 시장이나 화원에서 3,000원 정도면 살 수 있어요. 이때 잎이 싱싱하고 향이 진한 것을 골라주세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어디에 놓느냐입니다. 창문 양쪽에 하나씩 놓아주세요. 모기가 창문을 통해 들어오려다 이 냄새를 맡고 포기하게 됩니다. 현관문 양쪽에도 놓으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특별히 침실에는 이렇게 해보세요. 침실에는 작은 화분 하나를 창틀에 놓아주세요. 잠들기 전에 잎을 살짝 비비면 향이 더 강해져서 밤새 모기가 접근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관리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시고 일주일에 한 번은 잎을 살짝 따서 비벼주세요. 그러면 향 성분이 더 많이 나와서 방충 효과가 강해집니다. 여기서 특별한 활용법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바질과 로즈마리 잎을 몇 개씩 따서 베개 밑에 넣어 두면 밤새 은은한 향이 나면서 모기가 절대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향은 수면에도 도움이 되어서 더 깊이 주무실 수 있어요. 최명자 할머니는 이 방법을 쓰신 지 한 달 후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모기도 없어지고 집안 공기도 좋아졌어요. 그리고 요리할 때 바질도 따서 쓸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성공률을 높이는 특별 관리법도 알려드릴게요. 햇빛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곳이 좋습니다. 하루 4-5시간 정도는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두세요. 햇빛을 충분히 받은 식물의 향도 더 진하고 방충 효과도 좋습니다. 물주기에도 요령이 있어요. 흙이 완전히 마르기 전에 물을 주세요. 너무 말라도 안 되고 너무 젖어도 안 됩니다. 손가락을 흙에 살짝 넣어봐서 촉촉한 정도가 적당해요. 한 달에 한 번은 이렇게 해보세요. 윗부분을 살짝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옆으로 더 풍성하게 자라면서 향도 더 진해집니다. 겨울에는 이렇게 관리하세요. 실내로 들여놓으시고 따뜻한 곳에서 키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1년 내내 천연 방충제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살아있는 방어벽까지 만들었다면 마지막 최종 비법을 공개할 차례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제가 50년 한의학 경험으로 토마토의 숨겨진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정말 강력해서 바르기만 해도 모기가 접근조차 못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50년 한의학 연구 끝에 발견한 최강의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방법을 알고 나면 왜 시중의 그 어떤 모기약보다도 토마토가 강력한지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8년 전 여름 서울에 사는 81세 한복동 어르신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희 손주가 모기 알레르기가 심해서 모기약을 못 써요. 그런데 물리기만 하면 온몸이 붓거든요. 정말 안전한 방법은 없을까요? 그때 저는 한의학고서 동의보감에 나오는 기록을 떠올렸습니다. 토마토는 독충을 물리치고 독기를 해독한다는 구절이었어요. 그래서 토마토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토마토 잎과 줄기에 들어있는 토마틴 성분이 열매보다 무려 5배나 많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토마틴은 모기에게 독성으로 작용해서 접근 자체를 차단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직접 실험으로 입증한 토마토 활용법을 공개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토마토 선택입니다. 완전히 익은 토마토가 아니라 조금 덜 익은 토마토를 선택하세요. 초록색이 살짝 남아있는 토마토일수록 토마틴 함량이 높습니다. 시장에서 요리용으로 쓸 거라 덜 익은 걸로 주세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아주 간단하게 즙을 내시면 됩니다. 토마토를 반으로 자른 다음 숟가락으로 과육 부분을 긁어내세요. 이때 씨 부분은 빼고 과육만 으깨서 즙을 내시면 됩니다. 믹서이나 복잡한 도구는 필요 없어요. 이제 핵심 중의 핵심, 바르는 방법입니다. 손목, 발목, 목 뒤쪽에 토마토 즙을 가볍게 발라주세요. 이 부위들은 모기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거든요. 너무 많이 바를 필요 없고 얇게 한 번만 발라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잠자리를 지키는 비법입니다. 자기 전에는 토마토 반쪽을 머리맡에 놓아두세요. 잠들어 있는 동안 토마틴 향이 은은하게 퍼져서 모기가 침실로 접근하는 걸 완전히 차단합니다. 여기서 특별한 비법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토마토 잎을 3-4장 따서 베개 밑에 넣어두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토마토 잎에는 열매보다 토마틴이 5배나 많이 들어 있거든요. 제가 직접 실험했을 때의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토마토즙을 바른 팔에는 30분 동안 모기가 한 마리도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팔에는 5분 만에 3마리가 달라붙었어요. 한복동 어르신이 방법을 손주에게 써보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손주가 하룻밤을 편히 잤어요. 그동안 먹기 때문에 매일 밤 울었는데요. 주의사항과 추가 팁도 하나 더 말씀드려야겠어요. 처음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손목 안쪽에 조금만 발라보시고 10분 정도 기다려보세요. 빨갛게 되거나 가려우면 사용하지 마세요. 신선도가 생명입니다. 토마토즙은 하루를 넘기지 마시고 매일 새로 만들어 사용하세요. 상한 즙을 바르면 피부에 좋지 않아요. 효과가 끝나면 이렇게 하세요.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씻어내시면 됩니다. 비누를 쓸 필요는 없어요. 보관할 때는 이 점을 기억하세요. 사용하고 남은 토마토는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이틀 안에 사용하세요. 이 토마토 방법이야말로 자연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입니다. 화학약품 없이도 이렇게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지금까지 5가지 천연 퇴치법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미 모기에 물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장에서는 물린 상처를 30초 만에 가라앉히는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방어해도 가끔은 모기에 물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를 위해 지침에 맞는 대처법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영상 끄지 마시고 꼭 끝까지 보셔서 참기 힘든 가려움증에서 벗어나세요. 첫 번째, 비누 거품 중화법. 모기에 물린 즉시 비누를 거품을 내서 물린 부위에 발라주세요. 모기침 속에 있는 히스타민이라는 가려움 성분을 비누의 알칼리 성분이 중화시켜줍니다. 30초 후에 찬물로 씻어내면 가려움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두 번째, 온열 분해법. 따뜻한 물에 숟가락을 담갔다가 물린 부위에 30초간 대주세요. 45도 정도의 온도에서 가려움 성분이 분해됩니다. 너무 뜨거우면 화상 위험이 있으니 적당히 따뜻한 정도로 하세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모기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은 없을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방법을 정리해드리면 첫째, 하수구 베이킹소다 식초 폭탄법으로 근본 차단. 둘째, 양파 마늘 황금 조합으로 집안 전체 방어막. 셋째, 비누 거품 트랩으로 모기 완전 포획. 넷째, 바질 로즈마리 화분으로 살아있는 방어벽. 다섯째, 토마토 최종 비법으로 개인 보호막. 이 모든 방법은 화학약품 한 방울 없이도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지키면서 모기를 완전히 퇴치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병원에서만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가족 전체의 안전을 지킬 수 있어요. 만약 이 정보를 모르셨다면 올 여름에도 모기약 냄새 맡으며 불안하게 지내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셨으니 건강하고 편안한 여름밤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 특히 손주 건강이 걱정되는 자녀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가족 건강 지키는 비법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는 오늘부터 어떤 방법을 먼저 시작해 보실 건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추가 조언을 댓글로 직접 드리겠습니다.